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사계절 흐름에 맞춰 옷을 바꿔 입는 숲의 모습은 가히 예술이죠. 게다가 맑은 공기, 편안한 고요함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산의 매력인데요. 안타깝게도 연평균 400여 건 이상의 산불로 우리 아름다운 산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속에 길이 없어 제때 불을 못 끄는 일이 있습니다. 임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현장을 이제 하려면은 임도가 없으면은 그 현장을 투입 못 하거든요. 마치 고속도로처럼 산에 나 있는 길 임산도로, 짧게는 임도라 부르는 이 길이 소방도로의 역할도 해서 꼭 필요한데요. 이를 확대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의 김희응 주무관. 산불 진화 차량이 이제 교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폭을 좀 넓히고 진화용수 공급이 가능할 수 있게 치수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대형 산불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산에 길을 만드는 오늘의 일꾼. 우리 산지킴이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지난달 25일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응봉산을 찾았습니다. 국가 주요 자산인 금강송 군락지가 위치해 울창함을 자랑하던 이곳은 화려한 명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까만 그을음을 품은 고사목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의 화마 탓이죠.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만져보시면 개가 나오거든요. 산불로 다 탔네요, 여기가. 제 손이 까매지는데요. 산불 5일차 때 소강리 권역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응봉산 쪽으로 불이 지표가 되면서 넘어오면서 이제 땅과 나무 줄기를 피해가 입었는데요. 여기는 사실 진화 인력이나 진화 장비가 원활하게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더 컸습니다. 소강리 지역과 다르게. 당시 작은 담배꽁초 하나에서 시작된 화재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타고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응봉산이 자갈로 이루어진 돌산이다 보니 다른 산 기준 3배 이상의 물을 쏟아부어야 같은 진압 효과를 볼 수 있어 주불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산세가 험해 인력 접근이 제한적이었고요. 헬기 80여 대와 특수진화대, 소방대원, 군인 등 3,300여 명의 인력이 집중 투입돼 완전 진화까지 총 213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서울 면적의 40% 넘게 태우며 역대급 피해를 안겼습니다. 줄기 망상하게 남아있네요. 아직까지 만지면 재가 묻어나와가지고. 산불이 나니까 여기 토양도 척박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불길을 온몸으로 맞닥뜨린 나무는 이렇게 새까만 모습으로 변해 있는데요. 손으로 한번 쓸어내리면 건조하게 메마른 소리와 함께 아직도 재가 묻어나옵니다. 요즘 같은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는 되게 대기가 건조하고 하니까 산불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산불이 발생하면 수많은 진짜 산림 자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금강소나무, 뭐 버섯이라든지 그리고 야생 동식물, 이런 서식처, 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조금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일단 신속한 진화 자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산불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응봉산에 제대로 된 산불 진화 임도가 없어 화재 피해가 더욱 컸다는 것. 일종의 방화선 임무를 맡으며 진화 인력과 차량의 진입로가 되어주는 산불 진화 임도의 부재는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반면 2년 전 산불 진화 임도를 조성한 인근 소강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때 불길이 이곳까지 내려왔지만 임도의 존재가 그 쓰임을 톡톡히 했는데요. 특히 진화 헬기를 가용하기 어려운 야간에도 임도는 진화 차량 진입과 인력의 신속한 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응봉산과 비교할 때 피해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강리숲 방어 전략으로는 저희가 고슴도치라고 명칭을 해야 있는데 고슴도치가 천적에게 이제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가시를 이제 뽑는 거랑 저희가 진화 활동할 때 각 골마다 이제 진화 인력을 배치했는 거랑 모습이 형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소방호수를 설치한 고슴도치 작전이 주요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경험으로 인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여기 지금 소강리 지역은 지금 수령 200년 이상의 금강 소나무가 8만 5천여 그루가 집단으로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이제 산림 자원을 이렇게 이제 산불 진화 임도가 없었다면 한순간에 이럴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불 진화 임도를 활용해서 이제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간선임도처럼 임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진화 장비와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어려웠고 확산되는 확산세를 저지하는데 시간이 늦춰졌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불 진화 임도는 유효 너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소 3.5에서 5m는 돼야만 합니다. 5m 나옵니다. 너비가 충족되어야 진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 보이시죠? 보통의 인도와 산불 진화 인도의 너비 차이. 또 산불 진화 인도를 조성할 때는 진화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취수장과 내화 수림대, 정차 및 작업장, 대피소 등도 함께 설치됩니다. 우리 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지금부터 그 효과를 직접 비교해 볼까요? 지금 이건 연막탄인데요. 일반 인도를 통해서 산불 진화 그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한 겁니다. 임의로 연막탄을 피우고 산불 진화 모의 훈련에 돌입합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구규림 관리소 대원들이 출동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산불 진화 차량에 탑승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1분 1초가 급하죠. 오문 안으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문 안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오문 안에 진입 안 하면은 지금 그 골든 타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타임 놓치게 되면은 그 산불 진화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간선 임도를 만나면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도 빠듯합니다. 운전도 쉽지 않죠. 인도가 좁아가지고요. 굉장히 험하고 해서 진행하는데 저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좁은 임도를 가다 보면은 낙석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또 낙석을 치우고 가는 상황도 있고요. 임도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진압 시기를 놓칠 수도 있죠. 또 임도가 없다면 배치된 진화 담수 차량에 연결된 긴 호스를 소방대원이 이고 지고 가야 하는데요. 산 정상의 화선까지 끌고 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자, 사수차 물 올려주세요. 진화차 물 공격합니다. 물 공격 감독. 대원의 신호에 맞춰 살포되는 물대포. 모의 훈련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화재 진압의 진심인데요. 여기서 불이 더 커지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답니다. 불이 이제 살아나지 말라고 일단 다시 우리가 이제 불을 잡는 거고 2차적으로 이제 그 인력들이 올라와서 그 방화선 구축을 이제 하산되지 말라고 방화선 구축을 1m씩 깔기로 끌어내서 이제 방화선 구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다수의 인력이 함께 방화선을 구축하는 거죠. 낙엽이나 관목류 등 연료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화염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산불 확산세가 강해져서 B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구호물품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니까 긴급하게 지원 요청 바랍니다. 산불이 초기에 진압되면 좋겠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확산됐을 때는 추가 인력이라든가 지원 인력이 필요해서 많은 차량들이 오는 상황을 혼잡한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휘팀의 호출로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이들도 준비를 하는데요. 조끼와 헬멧 등 방호 장비 착용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합니다. B팀 출발하겠습니다. 선두 차량이 나섰던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좁은 길에서 마주치고만 두 대의 차량.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빠져주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출동해야 하는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 움직이기 어려운 차 때문에 답답함이 이어지는 거죠. 두 대의 차 모두 도로 끝에 아슬아슬 걸쳐 지나가기를 시도합니다. 차량 사이는 겨우 아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틈.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차량이 산길 아래로 떨어질까 불안합니다. 예, 이 임도가 좁다 보니까요. 길 폭이 한 2m, 2.5m 이러다 보니까 차량이 반대 차량에서 진입차가 오다 보면은 낙떨어지 쪽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이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광리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이렇게 산불 진화 임도로 여유 있는 폭을 가지면 자연스러운 교행이 가능해집니다. 시간 낭비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임도는 원래 이제 그 산림 경영을 위해서 산림 내 일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산림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봄철에 이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목적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일단은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진화차가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진화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산불 진화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임도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에 차이가 있고요. 실제 봄철 산불이 났을 때도 임도가 있던 곳하고 임도가 없는 곳하고는 산불 피해 면적이 차이가 확실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임도는 주요 산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도 밀도는 1헥타르당 겨우 3.81m에 그치는 수준이죠. 임도가 지금 이제 1968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지금 23,981km가 조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헥타당 밀도로 따지면 3.8m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해외 선진국들의 이제 임도 밀도를 비교해 보면 독일이 지금 헥타당 54m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50.5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임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조성되어 가지고 산림 경영 및 그리고 산불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임도 조성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유림에 우선 도입해 3월에는 추경 221억 원을 확보했고 7월에는 전체 산림의 75%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사유림에는 보존급법 시행령상 지금 산불 진화 임도를 조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8월 달에 균등회계 그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개정을 했고 그리고 보존급법 시행령도 12월 달 안에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지자체에서도 산불 진화 임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산림 경영이랑 산불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조성 관리하고 있는 공사유림에도 조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국유림에만 한정해서 산불 진화 임도를 조성하기보다는 이게 사유림까지 전체 산림의 74%가 공사유림인데 이 부분까지 다 확대를 해야 전국적인 산불 재난망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도 설치 계획이라고 법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단편적인 게 아니고 5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그 계획대로 우리가 실행을 옮기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임도를 설치하는 사업은 국가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 진화 임도를 10배 가까이 늘릴 예정입니다. 또 산악 기상망과 CCTV를 활용해 산불 감시와 예측을 고도화할 계획인데요. 든든한 이들이 있어 산불 걱정 크게 덜 수 있겠죠? 어렵게 지켜낸 우리의 숲.
이 푸르름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 수고하는 숨은 일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바로 산림교육원입니다. 산림 강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이곳. 그중에서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숲을 가가호호 전달하는 특별한 배달부입니다. 평소 그녀는 이곳에서 공직자의 기본 역량과 청탁 금지, 리더십, 적극 행정 등을 가르치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해 숲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금년도에는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뭐예요? 가상의 공간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교육원은 숲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길어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으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온라인에 기반한 교육을 개발한 건데요. 네,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텅 빈 강의실에서 시작됩니다. 사전 신청받은 교육생과 함께 접속하면 수업 준비 끝. 10시 50분까지입니다. 10시 50분까지는 숲속 교육장에 다시 모이시면 산불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제가 하고요. 요새 핫한 키워드, 바로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숲. 신선하죠? 그야말로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교류의 장인데요.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숲을 즐기고 숲을 느끼고 또 숲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숲을 쉽게 체험하고 가상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인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숲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저희 숲속 교육장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생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캐릭터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새로운 재미로 다가오는데요. 보이시죠? 이등신의 귀여운 SD 캐릭터와 픽셀이 돋보이는 레트로한 느낌의 구성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꾸민 아바타를 움직여 맵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맵이 정말 넓어서 치유의 숲과 등산의 숲 등 산책하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올바른 산행 방법과 산불 예방 관련 내용 등의 알찬 정보도 가득하죠.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서 주입식 강의만 듣는다면 상당히 지루하고 또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영상 콘텐츠, 예를 들면 3분에서 또는 10분 정도의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 콘텐츠를 방 곳곳마다 주제별로 그 주제별 방을 만들어서 곳곳에 콘텐츠를 마련해 놓으면 교육생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방으로 찾아가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듣고 이동하면서 또 이동하는 재미, 이동하는 가운데 숲을 즐기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 설계를 했습니다. 보물찾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찾으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보물찾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찾기, 보물이 어디 있을까요? 네, 보물이 아닌데요. 독버섯은 곤충이 먹지 않는다. 네, OX. 선택해 주세요. OX. 와, 네, OX. 아, 네, 조구현님 확실한가요? 네, 최석환님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OX 갈팡질팡인데요. 메타버스 숲교육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OX 퀴즈. 앞선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가볍게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마지막까지 통과하면 소정의 선물도 있다네요. 3월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가 정말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숲을 그분들이 계신 집으로 배달해 드리면 그분들이 숲을 통해서 안정을 찾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메타버스 숲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숲과 자연을 좋아해 자주 등산을 즐긴다는 김주희 씨는 이번 교육이 참 반가웠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는 녹음에 눈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등산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음 산행을 준비하며 기억해야 할 꿀팁도 얻었다네요. 수업을 다 듣고 나니 어떤가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 혼자서 체험하는 것 같지 않았고요. 이 안에 여러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궁금해하거나 재밌어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들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매우 좋았습니다. 김주희 씨 외에도 지금까지 거쳐간 230여 명의 생생한 후기가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증명하는데요. 바쁜 일상에 지쳐 힐링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저희 메타버스 안에 구성되어 있는 영상 중에서 독보섯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교육생분들이 독보섯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좀 더 산에서 만나는 다양한 독보섯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 거예요? 네, 숲교육은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보고 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야 되는데요. 사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현장의 느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현장의 느낌을 가상 공간으로 어떻게 더 옮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안고 도착한 이곳, 국내 최고의 산림 생물종 연구기관 국립수목원입니다. 교육에 쓸 자료 확보와 검수를 위해서인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게 인사하는 세 사람, 어떻게 알고 계신 사이인가요? 네. 제가 신임 실무자 때 저희 담당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여태까지 귀한 인연 잇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희 버섯을 보이실까요? 지금 추워가지고 네. 다른 버섯들은 별로 없고 지금 겨울철에 나는 특이한 버섯이 있어요. 정말요? 정말 흔하지 않은 와우. 팽이. 팽이 버섯. 정말 흔하지 않네요. 네. 사제지간의 반가움은 잠시. 바로 자연산 팽이버섯을 만나기 위해 이동합니다. 저기 보인다. 한상국 임업연구사를 따라 낙엽 속 숨은 보물찾기에 나서는데요. 조 교수님 빨리 와보세요. 와. 나무 밑둥에 올망졸망 자리한 팽이버섯 발견.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죠? 이게 자연산 팽인데 우리가 보던 그런 팽이랑 완전 틀리죠. 일단 색깔이 너무 진하죠, 그죠? 그리고 만져보면 촉감이 너무나 좋아요. 느낌이 한번 만져보세요. 찐득해. 그죠? 그게 실제로 손에 묻어나진 않는데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죠. 그게 젤라틴 때문에 그래요. 팽이의 갓을 작게 만든 비밀이에요, 그게. 점액질이 많이 있잖아요. 갓이 커지면 점액질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점액질이 많은 것들을 국에다 담그면 국이 걸쭉해지겠죠. 지금 저희한테 만져보게끔 하시고 네네. 향도 맡게끔 하셨던 네네. 이런 장면을 네. 촬영해서 네. 이 콘텐츠를 또 메타버스 안에다가 구성을 해서 그래도 교육생들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이 촉감과 향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고민과 노력이 더해져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분기 산림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시행할 더 완벽한 교육을 위한 포부 한마디 밝혀주시죠. 일단 현재는 메타버스가 제일 추세잖아요,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림 분야도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고 맡아보고 실제로 느껴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것들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가상현실에다 이걸 구현할 건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컨텐츠를 또 새롭게 발굴해야 되고요. 컨텐츠를 발굴했다면 좀 더 현장의 느낌? 그 느낌을 살려서 교육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상국 박사님 만나서 버섯에 대한 느낌을 저도 새롭게 느껴봤는데요. 이런 느낌을 어떻게 생생하게 교육생들에게 메타버스 안에서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서 생생한 숲의 느낌을 정말 메타버스 안에서도 구현을 해서 집으로 배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산 푸르게 푸르게, 녹음 가득 청량한 산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있어 세계적인 산림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